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수민 씨는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바쁜 일상과 사무직의 특성상 운동을 소홀히 해온 결과 체중이 어느새 비만의 경계선에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다이어트 팁을 찾아보았지만 정보는 방대하고 서로 모순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민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민 씨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중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매달 조금씩 체중을 감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습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1.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수민 씨는 매일 아침 영양사가 추천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적절히 맞추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았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실행하기 처음에는 익숙지 않았던 운동이었지만 수민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30분 이상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려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며 체력을 기르고 근육량을 증가시켰습니다. 3.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위해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 스트레스 관리하기.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과 요가를 병행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5. 체중 기록하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하고 진척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민 씨가 자신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운동 강도 및 식단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몇 달간 꾸준히 생활한 수민 씨는 점점 적정 체중에 다가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여 건강한 체중 관리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수민 씨의 체크리스트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수민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중 관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변화는 결국엔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목이 마를 때면 물을 마셨지만 평소에는 커피나 소다 같은 음료를 더 자주 찾았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해준 책에서 물 많이 마시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읽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책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물은 체내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은 세포 내의 물질 이동을 돕고 노폐물 배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설명이 매우 흥미로웠다. 특히 마신 물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내 친구는 매일 아침 큰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물 마시는 습관을 개선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잔 더 마시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물 받침용기를 들고 다니면서 틈날 때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졌다. 직장에서의 집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도 피부가 이전보다 더 생기있고 건강해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물이 내 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경험했다. 하지만 물 많이 마시기가 단순히 건강 개선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물이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이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불안감을 경감시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마침내 물 많이 마시기가 단순한 물리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과 행복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물병을 가득 채우고 생명의 근원인 물의 기운을 몸속 깊이 받아들이며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듯 물의 진정한 힘은 우리 삶 모든 분야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이야기한 상쾌한 아침. 의사로 일하는 지수는 평소처럼 병원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근 지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증상을 목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화불량과 장 트러블이었다. 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수는 오래된 의학 서적을 뒤적이며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게 되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박테리아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건강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날 지수는 직감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환자들의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해보기로 했다. 우선 지수는 다양한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기 시작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해로운 균을 억제하여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유산균 계열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점막을 보호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장 건강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었다. 지수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적절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방법을 추천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환자는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남성이었다. 지수는 환자에게 매일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권유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병행하여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몇 주 후 그 환자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좀처럼 완화되지 않던 소화불량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를 계기로 지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다. 이후 소화불량 외에도 간인성 대장증후군, 한성변비, 설사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며 그들의 건강 개선을 도왔다. 이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 장 건강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수는 몸소 경험하고 또한 많은 환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장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삶의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가 현대인의 필수 건강 아이템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후로도 지수는 꾸준히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제품들을 탐구하며 이를 환자 관리에 적용하곤 했다. 지수에게 있어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한 건강 상품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환자들의 멀쩡한 미소가 그의 커다란 보람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수로 하여금 장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의 근본임을 느끼게 하였으며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 수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수진은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몇 건강 문제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항산화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녀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은 대체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책과 인터넷을 통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중 몇 가지를 자신의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식단에 추가된 음식은 바로 베리류였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다양한 베리들은 수진의 식탁을 빠짐없이 장식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그녀는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곁들여 먹으며 산뜻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피부는 더욱 밝고 건강해 보였으며 이는 베리류의 풍부한 비타민C와 그 외의 항산화 물질 덕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녹차를 일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유명했으며 수진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녹차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커피 대신 녹차로 아침을 시작하며 어떻게 하루가 더욱 상쾌해지는지 느꼈고 정신적으로도 더 명료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수진은 다크 초콜릿의 매력도 알아갔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적당히 섭취했을 때 건강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맛과 향기를 즐기며 그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작은 조각을 맛보는 시간을 매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류 함량이 적고 70% 이상의 카카오 함량을 가진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종 녹황색 채소들, 견과류, 그리고 고구마 같은 음식들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식사 변화를 시도하면서 음식이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또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자 수지는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을 몸소 체험했기에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후 수지는 항산화 음식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지역사회 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의 중요성을 교육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은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